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미치광이 전략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발언 수위는 예상보다 낮았는데요.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피하고 무기 판매를 통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 현장을 점검하러 간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뜻밖에도 무역 얘기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무역을 주제로 멋진 만남을 갖기로 했다며 무역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는 점을 밝힌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불렸다고 주장해온 만큼 한국에 대한 강력한 통상 압박을 예고한 셈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 방안으로 한미 FTA의 극단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대신 일단 한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며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That we'll be able to reach a free, fair, and reciprocal trade deal.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대신 상호 호혜성을 강조한 만큼 최악의 경우 협정을 전면 폐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덜어냈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은 만큼 실무 협상 과정에서 통상 압력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429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키거나 삭감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이틀째 진행된 예결위에서는 공무원 증액 관련 예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회의 초반부터 정부의 자료 제출 내용이 미흡해 심사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1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계하면서 사회보험료나 연금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백조가 들어가는 이런 대형 사업이라 그러면 기초자료,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여당은 현실적으로 추계치 계산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추계와 연금 추계에 대한 장기 추계를 작성해서 현실적으로 작성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설명을 계속하셨고, 이어 김동연 부총리도 설명에 나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야당이 사회간접자본 삭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마 위에 올린 반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증가율이 논란이 됐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예산을 예년보다 높은 6.9%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10% 이상 증가한 고용예산과 교육예산에 비해 증가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세에서 29세 청년들의 25.4%는 직장으로 국가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이 약 20%로 2위였고 대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과 안정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고 13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은 적성과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이 수입이었습니다. 자신이 상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최근 5번의 통계청의 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 직업 등을 고려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년 사이에 0.5%포인트 늘어난 2.7%로 나타났습니다. 중위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57.6%로 2년 전보다 1%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자식 세대에서 상승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29.5%까지 떨어지며 최근 5번의 조사 중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파리바게트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트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파리바게트 측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7일 오전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서울 중구 소곡로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7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봉급 생활자들은 내년 2월 이미 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봉급 생활자들이 13월에 보너스를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서 개통되기 때문입니다. 예상 세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 지난해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들을 올해 사용액으로 수정하면 알 수 있습니다. 소득 변화와 연말까지 지출액 등을 고려해야 해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항목들을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만 공제되지만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등은 2배입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면 카드보다 현금, 마트보다 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육비 공제 중 교복, 체육복 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있지 않아 각자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초중고교 현장 체험 학습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해도 공제받을 수 있고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는 공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만 20% 세액 공제를 받는 난임 시술비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등의 구입 비용 역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가구업체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에서도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업들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기업마다 성추문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지만 조용히 덮자는 분위기가 여전해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업 성추문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글이었습니다. 남성 직원들에게 몰카 범죄에 이어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한샘 여직원의 글이 논란에 불을 지핀 겁니다. 이어 6일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대카드 여직원의 글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기업들 분위기는 당장 얼어붙었습니다. 회식을 자제하고 여직원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을 금지한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모두 성추문에 무관용 원칙을 표방합니다. 사내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매출과 회사 평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적발되면 해고할 정도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여직원들 생각은 다릅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상급자라 인사상 불이익 걱정 때문에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고 어렵사리 털어놔도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인사팀에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해가도 가해자 쪽이 기폭이 높을 수 있는 조치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특히 막상 실제 일이 벌어지면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선진적으로 나서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사내 성추문들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드 갈등이 곧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 불황에 시달려온 국내 관광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의료기기 업체 계열사가 인천관광공사에 직원 3,000명 단체 관광을 제안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지난 3월 방한 일정을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성사되면 약 8개월 만에 대규모 유커 단체 관광이 다시 본격화하는 셈이 됩니다. 한중 양국 관계가 개선될 조짐에 지자체마다 유커 유치 마케팅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상품으로 중국 팸투어단을 이미 유치했고 대구는 중국 현지 여행사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순 중국 윈난성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충북도는 다음 달 상하이를 찾아 여행상품 홍보에 나섭니다. 이번 기회에 웨딩투어 같은 특수목적 관광과 젊은 층 개별 여행, 크루즈선 관광 등 특화 상품 마케팅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한시적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하는 유커들의 무비자 관광 상륙을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감면 혜택도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하지만 유커들이 다시 몰리더라도 관광 시장이 당장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커들의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과 식당, 숙소, 패키지 상품들을 재구성하고 유통 채널을 다시 복원하려면 2-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게시글인데요. 자, 석지연 아나운서는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장난으로 올린 글처럼만 보이는데요. 네, 저도 처음 이 글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난으로 올린 것 같은 이 글이 화제가 된 이유는 해당 기업의 담당자가 같은 문체를 써서 답글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글이 올라온 곳은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 홈페이지였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도통 알 수 없을 것 같은 의미의 글처럼만 보이는데 젊은 연령대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답글을 단 담당자의 센스가 대단하다면서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장난 같은 글에도 진지하게 답글을 달아줬다. 뭐 이런 취지에서였나요?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체의 글이지만 사실 이 문체는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급식체라는 은어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아, 급식체요? 급식체란 정확히 무슨 의미의 신조어인가요? 네, 이 급식체란 10대들이 주로 쓰는 은어라는 뜻입니다. 급식을 주로 먹는 10대들이 쓰는 언어라는 뜻에서 급식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2년여 전부터 급식체가 확산이 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들을 통해서 급식체, 또 휴먼 급식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10대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게 된 거겠죠. 아, 그럼 저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이 모두 급식체로 이루어진 게시글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이 삼성페이를 엣지 스크린에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신이 직접 합성해서 만든 모의 엣지 스크린을 함께 첨부한 건데요. 이 삼성의 관계자 역시 합성한 이미지까지 첨부한 네티즌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급식체로 글을 쓴 겁니다. 이 답글도 해석을 해보자면 이미지 자료까지 첨부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이 삼성페이 엣지 패널을 제작하는 것은 서비스 연동 및 확장 등 이 많은 고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내부적으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칫 10대와 일부 젊은 층의 은어만으로 인식된 급식체를 직접 사용하면서 고객의 눈높이에서 답변을 했던 노력에 화제가 되었던 거겠죠. 아, 그렇군요.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식체를 일부러 썼을 정도면 급식체 문화는 일부 10대들만의 것이 아니라 꽤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급식체를 알려주는 고정 코너까지 생겼을 정도로 이제 급식체는 10대들의 은어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해봤을 법하거나 급식체로 자주 쓰이는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급식체는 먼저 SNS로 자주 쓰이는 말들인데요. 이 뭐뭐 할 각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상황, 즉 머스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수거라고 합니다. 저 역시 투데이 고용 플러스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서 뜻을 설명을 해보자면요. 가령 오늘 부장님이 늦게 퇴근을 한다 했을 때 눈치를 보던 팀원들이 오늘 야근할 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겠죠. 또 뭐뭐 하는 부분이다 이런 뜻은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말투였는데 뭐뭐 하는 것이다와 같은 번역체처럼 강조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의미는 그래도 대략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초성만 있는 저런 글자의 뜻은 좀처럼 모르겠는데요. 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죠. 급식체의 경우 10대들이 자판을 빨리 치기 위해서 초성만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저 초성 역시 빼박캔트와 반박 불가를 초성만으로 쓴 단어입니다. 물러날 수 없을 정도의 기정사실이다. 또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다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 뜻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지다, 지리다는 사실 좀 불편할 정도로의 수준의 은어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많이 불편했는데요. 저 두 은어의 뜻은 놀랄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대단하다, 멋지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요. 꽤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저것이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순우리말이라는 겁니다. 오지다란 뜻은 허술한 데가 없이 야무지고 알차다라는 뜻인데요.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라는 경우에 쓰이고요. 오지게 뭐뭐하다라는 식으로 쓰면 오지다의 활용형이 되는 겁니다. 지리다 역시 참지 못하고 조금 용변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놀랐다는 것을 급식체에서 감탄사로 활용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10대들이 이같이 다소 난해한 급식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한 관계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요. 급식체가 유행하는 건 한글 표기법을 바꾸어 쓰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과 그리고 재미, 또 전통과 규범을 비트는 데서 느끼는 쾌감과 신선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성세대와 다른 언어를 쓰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는 건데요. 하지만 급식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합니다. 이 축약어나 은어, 비속어가 난무하는 언어의 특징 때문에 우리말의 파괴나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부 급식체의 경우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모 또 고인을 모욕하는 의미의 급식체도 많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성향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타인을 비방한다는 점이 기성세대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이 PC통신 시절부터 세대별로 그 세대를 대표하는 시대상이 있는데 이 급식체 같은 해당 세대의 문화를 혐오 코드만으로 해석하는 건 이 편향된 시선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히려 급식체를 좀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청소년들이 왜 이러한 급식체를 쓰는지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고 또 캠페인 등을 통해서 좋은 급식체 문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일리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무조건 비난을 하게 되면 결국 세대 간의 단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급식체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세대 간의 단절을 야기시킬 빼박캔트 각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아직 이 급식체가 좀 낯서네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급식체를 단순히 10대들의 악습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해당 언어를 통해서 10대들이 이해하고 보다 세대 간의 이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